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모건 하우저리 쓰고 인플루엔셜에서 펴냈습니다. 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비 부자와 자산 부자죠.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현재의 소비에 충실한 소비 부자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자유를 위해 자산을 확보한 자산 부자인가요? 소비 부자든 자산 부자든 일단 부자부터 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책의 부제목을 읽으면서 뜨끔했는데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라는 이 문구가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저를 채근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부자가 되는 건 지능도 학력도 숫자도 아닌 인간 심리와 행동 편향, 바로 돈의 심리학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의 축적은 과학이나 숫자보다 심리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 책은 투자 노하우나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돈과 부가 무엇을 위한 건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책의 저자 모건 하우저리 말하는 재정적 성공은 첫째도 생존, 둘째도 생존, 셋째도 생존입니다. 항상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어제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잘 된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영원한 행운은 없습니다. 투자나 사업에 있어 생존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부의 길을 강조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돈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투자에 있어 안전지향적인가요? 위험 선호형인가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돈을 보는 시각은 각자 삶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자기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됩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투자 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이를테면 한국에서 태어난 50년생과 미국에서 태어난 50년생이 경험한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또 같은 국가 아니라 하더라도 50년생과 70년생 그리고 90년생이 겪은 주식시장은 다르겠죠. 투자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무엇일까요? 행운 덕분에 성공하고 리스크 때문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리스크일까요? 물론 노력도 있어야 할 텐데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결과든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행운과 리스크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이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둘째, 누구와 비교하진 않는가? 셋째,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넷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도 이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부와 명성, 권력, 자유를 충분히 갖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걸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성공적인 투자를 유지해온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여줬죠.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는 게 더 좋은 투자입니다. 최대한 오래 반복하다 보면 복리의 힘이 발휘되니까요. 복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자가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죠. 그런데 누구나 끝까지 부자로 남진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100만 가지지만 부자로 남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겸손함이죠. 돈을 버는 것과 잃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잠깐 워런 버핏의 친구 릭 게린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릭 게린은 투자 단짝이었습니다. 버핏과 먼거는 부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릭은 똑똑했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둘렀죠.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투자금을 늘렸는데 주식이 하락해 모든 주식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파산하지 않아야 하고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생 투자한다면
오늘 내리는 의사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거죠. 19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달러씩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게요. A는 경기 침체나 약세장이어도 상관없이 매달 1달러를 투자했습니다. B는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닐 때만 주식에 1달러씩 투자하고 침체기에는 현금으로 저축했습니다. C는 경기 침체가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 1달러씩 투자하다가 침체가 시작되면 6개월 후에 주식을 팔고 침체가 끝나면 6개월 후에 다시 투자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세 투자자는 얼마의 돈을 갖게 될까요? A는 43만 달러, B는 25만 달러, C는 23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A가 가장 많이 벌었죠. 투자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을 때 크게 벌고 틀렸을 때 작게 잃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돈이 많길 원하시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돈으로 존경과 칭찬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 살거나 멋진 차를 타면 사람들이 우러러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누군가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운전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차에만 감탄할 뿐이죠. 아무도 그 사람의 물건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겸손과 친절히 가져다 줍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죠. 부의 가치는 소비에 있지 않습니다. 부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것이죠. 원하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원치 않을 때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원치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찰리 먼거는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부의 의미입니다. 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슈퍼카가 아니에요. 부 그 자체도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가치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돈을 쓰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진정한 부자는 그와 반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이라 불리며 묻지마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이 책이 말하는 부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정하고 반드시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